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손석TV 뉴스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이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의 추격 상당히 매섭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의 일부 조사에서는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막판 피치,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마 홍준표 의원의 입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지율이 윤석열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홍준표의 공격 수위, 조만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미 이런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내에서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지 조항을 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본선 승리와 확장성을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양쪽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지금 선대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세 강화는 더욱 직설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때려왔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그 공세에 응하면 말려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 홍준표 의원의 그 공격에 지금까지는 응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쪽도 홍준표 의원 쪽에 계속 공격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 계속 당하다 보면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버리고 그게 인정돼 버리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대구 특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서 앞장서서 우리를 철저히 괴멸시킨 사람이 다시 반대 진영으로 넘어와서 TK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민 감정에도 어긋난다. 보수 우파의 본산인 TK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의 선봉에 서서 적폐수사로 우리 진영을 괴멸시킬 때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보며 우리 진영 사람들이 차례로 끌려가 직권남용이라는 정치적 제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본 야당 대표였다면서 900여 명이 조사를 받고 200여 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5명이 자진한 희대의 정치 보복극이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어쩌면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이 적폐 수사를 계속 건드립니다. 이 두 가지 이미 항목에서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 우파 진영을 괴멸시킨 장본인으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를까 지난달 25일 CBS 김현정의 유서쇼에 출연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면 공격을 시도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 그때 1000여 명 이상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 주도를 하고 중앙지검장으로 5단계 뛰어서 벼락 출세를 하고 또 그 공으로 7단계 뛰어서 검찰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 벼락 출사를 2번이나 했죠. 그런데 그때 할 때 반대 진영에서 우리 진영이 개멸당할 때 제가 수장을 했습니다. 당 대표를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불려가고 자고 일어나면 구속이 되고 그 구속되는 사유가 뇌물도 아니고 대부분 직권남용이에요.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심지어 제 밑에서 경남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 할 때 조진래 의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어요. 거기 극단적 선택 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해놓고 우리 당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당을 지금 당대표를 흔들고 당을 전체 점령군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용납이 됩니까? 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파 진영을 개멸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요거 아주 좋은 공격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마 홍준표 의원은 어쩌면 우리 우파 진영으로 볼 때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적폐 청산을 할 때 우파 인사들을 대거 조사하고 감옥에 보낸 이 문제를 계속 건들면 성산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같은 날 홍준표 의원은 CBS 주영진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1등 공신이 돼서 중앙지검장에 발탁될 때 5계단을 넘어서 벼락 출세를 했어요. 벼락 출세를 해서 중앙지검장을 하시면서 우리 적폐 수사 명분을 걸고 수사를 했을 때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명 정도가 구속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자살자가 5명이나 나오죠. 수사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건들고 있다는 것은 홍준표 의원이 허위 말로 정치 한 7, 8단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건들면 윤석열이 허물어진다. 이걸 알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경쟁 주자들의 자신에 대한 공세 고조에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괜히 말을 섞었다가 엮여 들어가봐 그런지 아니면 말해봐야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어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맞은 건 맞는 거다 하고 사실을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피해간다고 될 문제가 이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여기에 대해 여전히 비판과 진짜 윤석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제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도청을 찾아가서 언론인 간담회 자리를 가집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홍준표 의원이 비판하는데 전혀 대응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가 거의 대꾸한 적이 없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제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도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또 다른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고 승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같은 날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자신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이 이력을 놓고 친박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에 파견 가서 수사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그건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제가 소임을 다한 것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
지지자분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만약 홍준표 의원의 공격과 비판이 아니더라도 윤 전 총장으로 볼 때 과연 자신의 아킬레스건 깨길 수도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적폐청산의 공정성을 놓고 계속 피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상컨대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지지율이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 지지율이 생각보다 빨리 뒤집히면 적어도 홍준표 측의 공격은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나 말빨 그리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수준을 굳이 따지자면 솔직히 윤석열은 홍준표 한 수 아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윤석열 총장 대권 출마설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총장 측을 향해서 윤 전 총장은 깔끔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탄핵 이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양심선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선언을 하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안 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손상기부 옛날 거 보라고 한번요.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이 설령 야권 후보가 된다고 해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문제보다가 이 문제가 더 자신을 괴롭히는 무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과 나타나고 있는 합종연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선택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을 집단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물론이고 홍준표, 유승민 구도가 그 절정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홍준표의 공격이 윤석열을 어떻게 내려앉히는지 또 그 홍준표의 공격을 윤석열 진영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이 두 사람의 전투를 우리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